실은 코로나 이전의 숫자보다 훨씬 높아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 1년 정도 전에 1년이요.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비자도 있고 학교 자리 확보도 있고.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한국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하는 초등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역적으로 좀 갈리긴 할 것 같긴 한데 요새 좀 많이 지원하는 학교?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학교들의 골고루 지원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도 상담을 나가보면 보통의 어머님들이 그렇게들 말씀해요. 전 괜찮아요. 아이만 행복하면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가디언 비자로 해서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도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엄마예요. 이 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네, 그렇죠. 내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안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아이들 여긴 도시락을 싸다 보니까 도시락 문제도 그렇고 또 방과 후에 다른 액티비티를 해야 하는데 엄마가 이제 나는 언어적인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한국 커뮤니티 있는 곳이 좀 낫다라고 하시면 브리스번의 남쪽에 있는 학교들을 선호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서쪽도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생겼어요. 골드코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로 2-3년 정도 왔을 때, 왜냐면 그 바닷가 앞에 아파트들이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선호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골고루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활이 편리한 곳은 한국인 커뮤니티나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남쪽 지역. 이 남쪽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어떤 학교가들이 있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퍼마운 그라바 스테이트 스쿨이라고 가든시티 쇼핑센터 큰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어머님들이 또 어떤 생활적으로 그렇죠. 하기 좋고요. 또 써니뱅크 스테이트 스쿨도 있지만 그쪽은 이제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권하지는 않고요. 캘런베일 커뮤니티 칼리지나 뭐 스트래튼 스테이트 컬리지 이렇게 있고, 새로운 학교가 우드 크레스트 스테이트 컬리지인데요. 아직 그쪽에는 한국 학생들이 가지는 않았어요. 약간 남서쪽이라고 말씀드리겠죠. 듀렉 스테이트 스쿨은 있는데 여기는 또 베트남 커뮤니티가 90%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갈 데가 사실 별로 없는데요. 그러면 거의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저희가 빨리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서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저희가 말했던 부분들, 이 남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케이스라면, 초등학생이라면은 사실상 어퍼 마운틴 그라바시나 칼란베일 스트래톤 세 개가 지금 딱 집어지네요. 그렇죠. 네. 사실상 뭐 아주 진짜 솔직하게 뭐 갈 수 있는데 딱 세 군데 있습니다. 자, 그럼 북쪽 같은 경우 어때요? 북쪽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뭐 미첼튼 스테이트 스쿨도 있고 에스플리 이스트 스테이트 스쿨이 첨사이드 쇼핑센터 근교에 있기 때문에요. 거기도 사는 데가 어머님들이 한국 슈퍼도 있고요. 안에 괜찮아요. 그래도 에스플리 이스트가 학교가 그 도메스틱 현지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높은 학교라서요. 이 학교를 지원하실 경우에는 꼭 뭐 한 1년 정도 전에, 뭐 심지어 2년도 좋아요. 지원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노스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꽤 멀죠. 시내랑 그렇죠. 멀지만 거의 멀죠. 멀지만 그 학교 근처에는 뭐가 일산 있죠? 느낌 아닙니까? 네, 일산 느낌이죠. 거기는 이제 코스코도 거기에 있고 아이케아도 있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 안에 큰 쇼핑센터 있고, 거기도 한국 슈퍼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한국 커뮤니티가 그 동네에 많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 북쪽도 그렇게 보면은 초등학교 3개네요. 미첼튼, 에스플리 이스트 스테이트, 아니면 좀 더 멀리 있는 로스레이크. 네. 딱 요 3개. 그러니까 이전에는 초등학교가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유학을 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학교들로만 해도 충분히 유학생들한테 자리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희가 지금 유학생들 총 초등학교 넘버가 한 100명에서 120명 이상이 더 지금 터모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네 이러지만 학교 숫자를 따져봤었을 때는 그럼 그렇죠. 한 학교당 뭐 메인으로 가는 학교를 따져봤을 때는 한 학교당 8명에서 10명 이상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요즘에 클리블랜드 스테이트 스쿨에 지원을 하셔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동쪽 끝이죠. 그렇죠. 바닷가 근처에 단기로 들어오시는 어머님들 거기는 이제 굉장히 호주스럽고 호주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 로컬 계신 분들의 색깔이 되게 강한데 바닷가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베큐나 이렇게 많이 가죠. 그 동네로 피쉬 앤 칩스 먹으러도 가는 안 동네고요. 가죠. 너무 멀어서. 전 너무 힘들어요. 운전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파스. 네, 파스. 그래서 그럼 동쪽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리블랜드 말고는 없네요. 화이트 스테이트 컬리지 있죠. 아, 거기 학교가 화이트, 되게 화이트. 작은데, 그쵸. 예, 거기는 또 하이스쿨 학생들도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 거기 저희 하이스쿨 준비반, 그렇죠. 예, HSP 과정이 예, HSP 또 과정이 같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쪽에서 HSP 과정을 하고 뭐 월칠에 남아 있어도 좋고.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를 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면 좋고요. 와이츠는 학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되게 아담해서 스테이트 칼리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모가 작다. 예, 특히 초등학교가 잘 한 음. 학년에 2반, 3반 정도?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케어를 잘 해주시는 편이고요. 건물은 굉장히 조금 오래되기는 했죠. 예, 요새 좀 학교이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하는 학교들도 건물 많이 짓고 하던데요. 네, 요즘에- 저 최근에 어퍼마운틴가 갔는데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 학교 자체가. 그래서 뭐 몇 번 갔을 때마다 아 건물이 조금 그래도 좀 오래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빌딩, 클래스 이런 거 다 지어놓은 거 보니까는 뭐 그리고 서쪽은 서쪽, 캔모어 예. 스테이트 스쿨하고 진델리 스테이트 스쿨 두 개밖에 없는데요. 네. 캔모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작은 학교인데 이미 한국 학생 숫자가 이유가 방송을 많이 탔나 봐요. 캔모어 스테이트 이유가 스쿨. 뭐라고 생각하세요? 캠모어 거기 왜 많이 간다고 캔모어 생각하세요? 스테이트 스쿨이 이제 제가 처음에 프로모션 할 때 학교도 작았지만요. 그 학교가 한국하고 자매 학교를 맺으면서 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되게 좋고 교장 선생님 지금 현재 계시는 교장 선생님도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자매 학교로 대전에 있는 자매 학교를 다녀오셨고 코리안 가든도 있고 ESL 선생님들이 되게 서포트가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한국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거고 이제 문화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또 부분이 엔드로필리 뭐 이렇게 쇼핑센터나 사립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장점도 있죠. 진델리 스테이트 스쿨은 미리 지원을 하시지 않으면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진델리가. 그래서 빨리 지금, 마감이 되는? 빨리 그러니까 도메스틱 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아. 유학생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조기 유학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 상담을 빨리 받으시고 예전에는 6개월이라 했지만 지금 1년 적어도 지원을 하시기를 바시고요.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다 인기가 높아요. 예. 그래서 메리맥 스테이트 스쿨 하나만 저희 한국 학생들이 없는데 이유는 거주지가 조금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어떤 타운하우스가 잘 성립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어머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거주하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선호도는 가장 골드코스트의 핫한 지역인 서퍼스 패러다이스를 중심으로 사우스포트나 뭐 그렇죠. 베노아 아니면 브로드비치 브로드비치, 이쪽으로 많이 아니면 파스티 쪽까지 이제 내려가시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드코스트 학교들은 다 추천을 하고 있고요. 브리스번과 골드코스트 사이에 어퍼카메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어퍼카메라 스테이트 컬리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곧 코스코가 들어오죠. 그래서 아마 멤버가 한국 어머님들, 저는 멤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국 어머님들이 아마 네. 또 그쪽 지역도 선호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보면 지역별로 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적게는 한 2개, 많게는 뭐 3,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을 결정하면 사실은 갈 수 있는 학교가 2, 3군데가 결정이 된다. 네. 퀸즐랜드 공립학교 입학 신청서에 보면은 학교를 3개에서 최대 5개까지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결정을 하는 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가 되겠네요. 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하면 학교들이 뭐 2, 3개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그 학교들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 2, 3순위를 신청서에 지원하는 게 뭐 가장 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뭐 아이들 악기라든가 네. 제2 그쵸. 외국어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여쭤보시는데 작은 학교들은 오케스트라나 방과 후의 활동들이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각
각 학교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예를 들어 체스 클럽이 있는데 뭐 다른 학교는 그럴 수 오케스트라가 있거나 이쪽에는 현악 반만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타악기 반만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니까 호주에 와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요 단순하게 아카데믹한 부분에 있어서만 성적을 올리거나 아니면 영어만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같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과 후에 수영도 좋고 체스도 좋고 뭐 로보틱 클래스도 좋고 뭐 악기 호주 애들은 보통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초등학교 과정 중에서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현지 아이들과 어울려서 활동들을 하는 게 또 하나의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